스피노자의 감정 수업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이성을 맹렬하게 마비시키고 영혼을 밑바닥까지 갉아먹는 감정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이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미소 지어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내거나 나와 나누어야 할 친밀함을 타인과 나누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통제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도배되며 사랑하는 대상과 경쟁자를 향한 맹렬한 분노가 치솟습니다.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간의 마음을 기하학적으로 해부하며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23번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스피노자는 질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투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과 결합한다는 관념이 동반될 때 발생하는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마음의 동요이다. 질투에 빠진 인간은 경쟁자를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미소를 허락한 내가 사랑하는 대상마저 증오하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정반대의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이 하나의 대상을 향해 동시에 충돌하기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배가 뒤집힐 듯한 극심한 멀미, 즉 마음의 동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동요를 견디지 못한 인간의 뇌는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완전히 표백해버린 채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기계처럼 감시하고 집착하는 병적인 상태로 나아가곤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억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얼마나 기괴하고 강박적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알랭 로브그리에의 1957년 작품 질투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프랑스어 라 잘루지는 감정으로서의 질투를 뜻하는 동시에 창문에 덧대는 빗살무늬의 블라인드를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철저히 블라인드 뒤에 숨어 아내를 감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나 구구절절한 감정, 표현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투심에 불탔다거나 아내가 원망스러웠다는 식의 서술은 없습니다. 심지어 소설 속 화자인 나라는 주어조차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독자는 오직 누군가의 강박적이고 기계적인 시선을 통해서만 열대지방의 바나나 농장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자는 지금 덧창 뒤에 숨어서 테라스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내 A와 이웃 농장주인 매력적인 남성 프랑크를 숨죽여 훔쳐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기 위해 두 사람을 둘러싼 사물과 기하학적 수치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소설 속 남편의 시선은 두 사람의 끈적한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물리적인 거리와 사물의 배치만을 미친 듯이 측량합니다. 어의 의자와 프랑크의 의자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한 뼘이다. 기둥의 그림자가 테라스 바닥에 드리워져 있다. 태양의 고도에 따라 그림자의 끝은 타일의 45도 각도 선을 정확히 밟고 지나간다. 프랑크의 손과 탁자 위에 놓인 어의 손 사이의 거리는 약 10cm다. 이 무감각해 보이는 시선은 두 사람이 함께 읽고 있는 한 권의 소설책으로 향할 때 더욱 집요해집니다. A와 프랑크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어느 소설,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블라인드 뒤의 남편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한 채 책장을 넘기기 위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머리, 각도, 입술의 움직임, 책이 놓인 탁자의 위치를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잔에 담긴 얼음이 녹으며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까지도 남편에게는 마치 뇌관을 건드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묘사됩니다. 남편은 푸른색 편지지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아내 A를 멀리서 훔쳐보며 글씨를 해독할 수는 없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각도와 움직임만으로 그 내용을 상상하는 기괴한 집착을 보입니다. 이 병적인 감시의 클라이맥스는 저택벽에 나타난 진해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벽에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아내 A는 두려움에 움찔하고 곁에 있던 프랑크가 즉시 일어나 식탁 위에 냅킨을 구겨쥐고 벽으로 다가가 진해를 잔인하게 지식여 죽입니다. 남성성을 과시하며 아내를 든든하게 보호해준 프랑크와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는 A. 이 짧은 순간의 시각적 이미지는 블라인드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남편의 뇌리에 끔찍한 트라우마처럼 각인됩니다. 질투심에 이성이 마비된 남편은 이후 소설이 끝날 때까지 수십 번도 넘게 시간을 마음대로 쪼개고 되감으며 이 진해가 짓눌려 죽는 장면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벽에는 진해가 짓눌려 죽은 갈색 얼룩이 남아있다. 얼룩의 모양은 불규칙한 타원형이며 그중 하나의 돌기가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길게 뻗어 있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상상력은 프랑크와 A가 고장난 트럭 부품을 사러 항구 도시로 단둘이 동반 여행을 떠났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들은 분명 저녁 식사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밤이 깊도록 트럭의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세 사람 몫의 접시를 놓아둔 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밤새워 기다립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남편의 시선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바나나 나무의 개수를 무의미하게 세고 또 셉니다. 아내의 빈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인 빛의 각도를 측정하고 두 사람이 호텔의 같은 방에 머물며 변명을 꾸며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벽에서 이미 지워진 진해의 얼룩 자국을 환영처럼 계속해서 쳐다보고 크기를 가늠합니다. 그가 측정하는 기둥 그림자의 각도, 바나나 나무의 잎사귀 수, 화장대의 빛의 위치, 진해의 갈색 얼룩, 건조하고 수학적인 사물에 대한 묘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질투라는 감정이 한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고 미치게 만들었는지를 그 어떤 뜨거운 눈물이나 분노의 언어보다도 더 소름 끼치고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감옥, 즉 스스로 만들어낸 질투의 블라인드 뒤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로브 그리에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남편의 강박적인 관찰은 스피노자가 정의한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교란하고 인식을 왜곡시키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기하학적 방법론을 통해 점, 선, 면처럼 건조하고 명확하게 해부하려 했던 철학자입니다. 소설 속 남편 역시 아내와 경쟁자의 관계, 저택의 그림자를 집요하게 기하학적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성을 통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하학을 썼다면 소설 속 남편은 거대한 마음의 동요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즉 질투로 인해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방어기제로서 사물의 수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통찰에 따르면 질투의 본질은 소유욕과 배제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기쁨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이어야 할 사랑과 미소를 타인이 차지했다는 관념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극심한 슬픔을 주는 원인으로 돌변합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이 모순된 상태,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 극심한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수동적인 감정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설 속 남편이 덧창 틈새로 아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행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소유할 수 없게 된 아내를 어떻게든 시선으로라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비참하고 폭력적인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내와 프랑크 사이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측량하고 진해 얼룩의 각도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의 질투심이 해소될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 기계적인 집착은 그를 더욱 깊은 질투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파괴하는 이 끔찍한 질투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은 타인이 결코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이성의 빛으로 명증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혹은 통제해야만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대상의 행복을 의존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행해지고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질투심에 밤잠을 설치고 상대의 SNS를 강박적으로 훔쳐보고 있다면 내 마음의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소유하여 내 자존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질투라는 서늘하고 병적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유일한 열쇠는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데 있습니다. 타인은 내 기하학적 계산이나 감시망 안에 영원히 가둬둘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숨막히는 블라인드 뒤에서 빠져나와 맑고 온전한 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